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30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획TV고요. 이거는 녹화 방송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종목을 할 게 많이 없지만 기사를 그동안 조금 모아뒀던 거를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좀 뭐 방송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세스펑크의 비트까지 나라 가계빚 3천조가 넘었다 해서 이 빚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속 면밀히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빚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이런 게 리스크로 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추적 관찰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부정적인 기사를 자꾸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약간씩은 뭔가 이렇게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자라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게 2분기 때였는데요. 3042조였는데 지금 3100조가 넘었죠. 3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빚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속 그런 상황을 가고 있죠. 그다음 또 딴 기사를 보죠. 이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엊그저께 같은 경우 이제 이 세수 30조 세수 펑크 때문에 외환 방파제 또 허문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외평기금을 끌어와 지금 돌려막기 계속 강조하죠. 우리나라는 카드 돌려막기, 빚 돌려막기를 하는 정부다. 계속 강조합니다. 빚 돌려막기를 한다.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 해보신 분들 아시죠? 저도 젊었을 때 한번 해봤는데 엄청 이거 많은 사람 도릅니다. 이 돌려막기가 한번 빠지면 빚이 계속 늘어나죠. 정신없이 여기서 빼서 저거 맞고 급한 불만 끄자. 언발에 오줌 넣기. 그죠? 근데 지금 정부가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외평채 기금까지 한 달 전에 활용 안 할 것, 말 바꿔, 주거 안전 위한 주택기금, 여러분들이 내는 청약예금, 이것까지도 빼서 빚을 돌려막겠다. 그렇죠. 우리 정부의 그러한 빚 돌려막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수펑크 내용을 보면 공금자금 관리기금에서 4조를 땡겨오고 외국 환평형 기금 이게 이제 그 뭐야 외환위기나 이런 거 올 때 막으려는 4에서 6조 정도 주택도시기금 이런 거가 다 뭐 그런 청약 관련된 그런 돈들 묻어둔 돈들이죠. 국유 재산 관리 기금 3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빼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6조 5천억 불용 편산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7에서 9조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히 되자 정부가 외환방파제를 허물고 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와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다.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돈 역시 삭감하고 예정된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지출도 줄인다. 불용. 아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용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분위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기사들과 또 소민 돈줄은 다 막아놓고 세수 30조 펑크의 환율 방어, 비상금까지 손댄다. 또 똑같은 내용이죠. 법인세 의존에 높은 취약한 기반인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가 법인세를 못 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펑크가 나죠. 근데 우리 성렬이 형은 부자 감세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렬이 형의 정책이 아직까지는 좀 틀렸죠. 나중에라도 맞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 실적 따라 연례 세수 결손 작년 56조 4조 올해 30조인데 아니죠. 올해 30조가 아니죠. 작년에 56.4조죠. 올해는 이걸 넘길 게 분명합니다. 지금 3분기, 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넘깁니다. 지방에 6조, 5조 예산 교부 보류 이게 불용이죠. 불용. 써야 될 돈을 안 쓰는 거죠. 환율 방어 재원 이
외평기금을 이렇게 한다. 청약통장 주택기금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낸 그 청약통장에 모아 있는 이런 예금을 뺏쓰겠다는 겁니다. 그거 다 나중에 줄 돈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들 돈인데. 그렇죠? 요즘 정부도 한마디로 말해서 돌려막기 한다. 어떻게 보면 막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막 나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하고 AI 양자 컴퓨터 이 핵심 그 앞으로 먹거리면서 이러한 뭔가 그 하이 기술, 하이테크 기술 이거에 대한 중국 투자를 통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그죠? 동물보안법처럼 그런 위탁 생산을 뭐 중국에서 70% 이상 그 의약품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다? 반사이익이다, 반사이익. 자,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 조치.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나라가 수혜를 못 받고 어디가 받고 있죠? 그렇죠. 이런 유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강소 기업들이 받고 있죠. 뭐 대만 역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죠? 그렇죠. 이런 미래 먹거리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를. 생각보다 투자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성렬이 형을 비판을 잘 안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뭐야 성렬이 형을 비판하고 그의 뭐 우리 그 여사님을 비판하면 왠지 뭔가 그 사람이 선한 것 같고 그 국회의원을 찍어줘야 될 것 같죠. 그죠? 선거에서.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국회의원들 중에 이러한 미래 첨단 분야나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미래 먹거리,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죠? 네,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뭐 성렬형이나 뭐 어쨌든 뭐 비리든 뭐든 안 좋아요. 그것도 따지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야 되는데 다 후루룩 몰려가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책을 만들어야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정책, 먹거리에 대한 정책이 더 중요하죠. 막말로 성렬이 형 저렇게 해서 탄핵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 성렬이 형 탄핵시키면 다시 세상이 좋아지고 미래의 첨단 기술을 우리가 다 따라잡을 수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고 자신들이 받는 고액연금에 대한 보답이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뭔가 그 우리나라 전체적인 발전을 미래 먹거리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그냥 뭐 막말로 저 사람을 악당 만들고 저 잘못하는 거 있지만 그 사람을 물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 거기 가서 붙어 있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이 빨리빨리 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미래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런 게 또 그런 사람이 없죠. 그게 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없다 보면 지금 한 10년에서 짧으면 10년, 길으면 30년 후에 에, 평균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선진국을 살짝 찍고.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필리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나라들이 있죠. 예, 이런 나라들이 되는 거죠. 필리핀 같은 나라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수익성이 안 나오고 관광산업이나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런 나라와 같은, 그래서 미래의 이런 지금 20, 30대가 앞으로 10년 후에 본인들의 월급이 10년 후에 지금보다 계속 떨어져서 100만 원 초반이나 100만 원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이런 하이테크 기술을 못하고 고부가 가치 사업을 못한다면 결국엔 관광 사업밖에 할 게 없죠. 거기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야 전체 임금이 떨어져야 됩니다. 시황에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S&P가 요걸 지켰어요. 코스닥이. 이 코스닥 차트인데 이렇게 기울기를 지켰죠. 요번 달은 어쨌든 괜찮습니다. 요번 달은 뭐 여기서 폭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밀리면서 뭐 폭락 이런 모습이 안 나왔죠. 그런데 되게 애매하죠. 다음 달에 어쨌든 내일 뭐 상승을 하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끝이 날 거라는 거죠. 여기 어디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 60일선을 찍으러 한번 상승을 했다가 초에 상승을 좀 했다가 백을 하면 이게 또 길게 빠질 자리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코스닥이 또 위험한 자리가 올 수도 있다. 11월에.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찍고 밀리질 말아야 되는데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차트상.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죠. 이런 모양이.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또 코스닥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 지금 위험 구간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위험 구간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 코스닥 조심하십시오. 네, 정말 종목 보겠습니다. 네, 네이처셀, FDA에 그 등록한 거, 뭐 골다공증인가, 뭐 관절 관련된 그 특허 있죠. 예, 그거에 의해서 시세가 오늘도 또 갔습니다. 또 갔어. 그죠? 더 갔죠? 이런 경우도 있죠. 시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가는 거죠. 그죠? 예, 지금 가을 구간인데, 내일도 갈 수 있을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단타밖에 칠 수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달에 많이 올리고 있네요. 그죠? 내일은 빠지지 않을까요? 내일은 좀 빠질 것 같아요. 자, 네이처셀. 지금 뭐 기사는 뭐 안 보여드려도 되죠. 그때 여기 있던 기사 있죠.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 미 FDA 첨단 뭐 재료 거기에 등록이 됐다. 그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기존 주주들은 아마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도 큰 재미를 못 볼 거예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산 사람들은 뭐 수익권이 낮겠지만, 그죠? 그래서 주식이 오래 기다려서 상승을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처음에 미리 재료를 알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본전이나 본전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겁니다. 주식은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너무 빨라도 그렇고 너무 늦어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네이처셀이었습니다. 네이처셀이 오늘 유난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성 있어요. 태성. 태성은 이제 그 뭐야 2차 전지 화재 예방 분리막인가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고가를 맞고 뚫어지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뚫어졌는데,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재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재상승은 힘들겠죠. 그죠? 월봉의 꼬리가 이제 계속 너무 길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5일선도 여기밖에 안 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라도 뭐 찍고 조금 반등할 수는 있어도 이 꼬리를 채우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샘플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재반등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죠? 재반등이 쉽지가 않아요. 이때는 멋있던 거죠. 요 구간 뚫면서 멋있게 올라간 거죠. 멋있게 올라갔는데 예, 재상승이 좀 힘들다. 해성 그래서 한번 샘플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 한번 볼게요. 에이징랜드 TSMC 가치사슬 협력업체, 국내 유일한 팹리스 협력업체. 예,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오늘도 차트 좋죠. 야 이거 어떻게 갈까? 야 이거 좋다. 요거에서 걸려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서 뭐야 도지 비슷해요 도지. 잘하면 또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더 갈 수도 있겠어요. 내일 슈팅 나올 수도 있고 꼬꾸라질 수 있는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봐요. 슈팅도 나올 수 있죠. 슈팅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네, 슈팅 나올 수 있어요. 에이징랜드 내일 슈팅도 나올 수 있다. 에이징랜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AP 헬스케어라는 뭐 조그만 종목이 있는데요. 얘가 좀 갑자기 요즘에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 뺐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번 쭉 뺐습니다. 이렇게 고를 파고 있는데요. 이 고를 파고선 거래량들이 좀 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를 판 다음에는 뭐 여기 지금부터도 올릴 수 있어요.
쌓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횡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차트가 뭔가 한번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봉, 월봉을 봐도.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단기적인 상승으로 뭐 한 이런 데까지 보이는 주식이에요. 이런 데까지. 월봉상. 그죠? 다음 달이라도 한번 이렇게 찍을 수도 있죠. 다다음 달이든. 그죠? 뭐 AB 헬스케어 한번 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차트가 수상해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AP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일동제약 이제 오늘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흑자전환입니다. 흑자전환.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은 뭔가 아직도 적자긴 해요. 근데 나머지 뭐 영업이익이나 그런 건 다 흑자전환을 했죠. 그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득이 남는 거에 대한 거니까요. 연결로 단기 저기 순이익은 적자죠. 대신 나머지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다 저기라서 괜찮습니다. 일동제약이 이렇게 흑자 전환, 어쨌든 뭐 영업이익 이런 건 흑자 전환을 했죠. 자, 흑자 전환을 했어요. 흑전을 했는데, 물론 내일 뭐 많이 상승은 못할 텐데, 이 흑전을 한 다음에 이 뒤를 이어서 대기하고 있는 재료들이 뭐 여기저기서 뭐 파이프라인들, 여러 가지 기술이 전될 파이프라인들, 뭐 그중에는 뭐 비만 치료제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회사에서는 흑전 후에, 그러니까 흑전 후에 주가를 뭐 계속 쌓아 올리듯이 이제 재료를 내보내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재료를 많이 아낀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실기 일동제약을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뭐 2만 뭐 그때도 했지만 2만 2천 원이든 뭐 2만 5천 원이든 올라가면 일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중장기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는 이 모멘텀을 이용해서 주가 부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부양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고려 아연이 오늘 하한가 간 이유가 이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니까 유상증자를 때려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주가 부양을 해서 유상증자를 때릴 수도 있어도 어쨌든 간에 일동제약도 주가를 한번 레벨업을 시키려고 그것도 차근차근 그래서 한 몇 달 좀 기다리면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이 일동제약 조코바 식약처 문턱 넘을까? 시원호기 글로벌 임상 3상이 성공적입니다. 자, 일동제약과 시어노기가 합작을 해서 이 조코바를 만들었어요. 조코바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시오노기가 일본에 이제 품목허가도 받고 이제 보험 등기도 돼서 일본에서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3상에서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예, 좋은 효과. 그죠? 근데 일동제약은 작년 12월 말에 국내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는데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대기 중.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은데 10월 달에 될 확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10월은 물 건너갔고요. 사실은 내일쯤 뭐 허가가 나온다면 정말 떼길입니다. 내일쯤 나오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뭐 11월에 나와도 뭐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비보전 제약이 있어요. 비보전 제약. 자, 비보전 제약이 오늘 많이 빠졌죠. 조정이 심했죠. 자, 근데 5일선까지 딱 찍고 조정이 끝났죠. 물론 내일 조금 더 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내일이든 금요일이든 이렇게 한번 쏟습니다. 이렇게 솟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N자형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또 오늘 좀 들어가고 오늘 뭐 한 8%대 제가 들어가서 8% 9%대 그때 들어갔다 만약에 치면 내일 뭐 한 2, 3%또 빠지면 내일 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비보존 제약 내일이라도 급등할 수 있다. 내일이라도 급등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급등을 할 위치가 내일 아니면 금요일이라도 급등하고
월봉상에는 그냥 요것만 거의 찍다시피 했죠. 요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더 안 올릴 수 있습니다. 더 올리는 게 좀 모양이 좋다고 봤는데, 더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다음 달에 이렇게 쭉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에, 저점을 줄 때 사라. 마지막 매수 기회일 것 같다. 오늘 못 산 분은 내일이 마지막 매수 기회 같다. 비보전 제약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비보존 제약도 신약 관련돼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 기대 심리로 오늘 조종은 좋은 조종이었다. 5일선 찍는 그죠? 일봉사. 그래서 재상승을 할 거다. 재상승을 할 거다. 3일 제약도 조종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조종은 거의 끝나간다. 오늘 내일 한다. 다시 얘도 돌리면 이렇게 한번 쭉 간다. 쭉 간다. 얘도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한번 쭉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3일 제약이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오늘은 다 어제하고 다르게 다 현찮았고요. 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일동제약의 매수 타이밍이었다. 비보전 제약 역시 그랬다. 저는 일동제약과 비보전 제약, 3일 제약을 미는 이유는 계속 강조하지만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그러한 혜택도 있지만 지금 이 회사들이 실적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신약이 나올 때 또는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이 앞으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과감히 현금화를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달러도 뭐 이제 계속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뭐 주식 사기 싫으신 분은 달러 사십시오. 달러는 현금이죠. 그리고 달러는 원화에 대한 해지가 있죠. 지금 원화 자산을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왕이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라. 예, 그렇죠. 환율 때문에 그렇다. 환율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뭐 달러가 약해지고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아직까지 뭐 최소한 한 10년이든 뭐 그 이상이든 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유지될 거고 이번 하락에서는 달러가 환율이 급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미국보다 훨씬 안 좋죠. 그리고 금리도 낮고 기준금리도 그래서 환율이 폭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 계속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없죠. 국가 세수도 없고 빚만 들고 돌려막기 하는 정부 거기다가 또 뭐죠? 지금 수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올 길은 없고 달러를 계속 써야 됩니다. 원유도 사야 되고 뭐. 우리나라는 뭐 곡물까지 다 수입하죠. 그래서 결국 달러 수요는 부족해지고 나중에 달러가 만약에 뭐 터지기 시작하고 뭐 뭔가 문제가 파생상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달러 수요는 더 줄어든다. 달러로 결제해서 그러한 파생의 반대 매매, 그러니까 마진콜을 막아야 되는데 그 막을 수 있는 달러의 수요가 한정돼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환율은 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마진콜을 메꾸기 위해서 달러가 만약 금융위기나 뭔가 시스템적인 뭐 세계적으로 뭐 부채에 대해서 한번 터지거나 뭔가 어느 나라가 터진다면 우리나라는 달러가 귀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모순에 빠진 나라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방향성을 정합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많이 가졌죠. 그 사람이 현금을 갖고 있죠, 많이. 그럼 그 사람이 방향성을 하라고 잡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하락하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뭐 부동산도 자주지 뭐 큰 손들이 할 수 있듯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고 시장은 애널리스트나 뭐 증권사 뭐 이사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확히 그게 정확한 팩트예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 그 괜히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속지 마시고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움직임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장을 제대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